네, 구조의 구조는 세 파트로 나눠져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건축과 구조라는 제목의 파트고요. 두 번째가 구조 이론에 대한 얘기고요. 세 번째는 건축 구조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는 순차적으로 보셔도 되고 서로 섞어서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건축 구조의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도래 시대 중에 1번 그리스 로마 시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 건축의 구조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구조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건축 역사보다는 훨씬 아주 심플하지요. 왜 그러냐면 건축 구조는 결국 건축 구조 시스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축 구조 시스템이라는 건 결정적으로 건축 구조 재료하고 매우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건축 공간이나 형태에 관한 것들은 매우 자율성이 있는 반면에 구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지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주어진 재료와 원하는 공간과 그리고 엄연하게 존재하는 지구의 여러 가지 중력, 바람,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외부의 힘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건축의 어떤 공간 형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건축 구조의 역사를 보면 한 셋 내지 네 개의 시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재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선사 시대 때부터 돌이 건축 재료로 등장하기 시작한 기원전 약 30세기 전까지 요럴 정도까지를 목재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부터 석재가 주요한 건축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해서 이거는 장장 한 4,000년, 5,000년 이상을 주요한 시대로 이루어져 옵니다. 그래서 석재 시대가 거의 인류 건축 구조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18세기 정도가 되면서 비로소 철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건축에 있어서 주요한 재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의 이유는 우리가 차후에 설명하겠지만, 그 전에도 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은 건축 재료로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가 이 시점에 와서 철이 건축 재료로 쓰이게 되고,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현대적, 근대적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서 비로소 우리가 RC, 철근 콘크리트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점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건축 재료를 다시금 쓸 수 있게 된 이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밑에 그림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인데요. 건축 구조 재료의 상대적 중요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원전 만년서부터 시작해서 현재인 2020년까지 이렇게 쭉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뭔가요?
제일 위에 칸에 있는 거가 말하자면 금속입니다. 금속, 메탈이죠. 두 번째 칸에 있는 게 폴라이머나 일레스토머 같은 거죠. 그게 결국 뭐냐면 지푸라기라든가 뭐 종이라든가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칸이 컴포지트고 네 번째 칸이 세라믹스. 여기가 돌이죠. 자, 이걸 보면 뭐 아주 오래전서부터 시작해서 주로 된 게 뭐 나무라든가 석재가 주요한 건축 구조이고 금속이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구조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속이 점점 이렇게 중요하게 된 때가 1600년도, 1700년도부터죠. 이때가 뭐죠? 이때가 산업혁명 때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금속이 점점 중요한 건축 재료로 등장하게 되면서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경향이 더 커지고 그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1960년도입니다. 1960년도에 금속의 중요도가 제일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것이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금속의 시대는 196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컴포지트의 시대로 자리를 내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1960년도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석유 위기의 시대입니다.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인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무거운 건축이 유효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이제 더 경량의 건축, 더 아주 합성적인 건축 재료로 변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건축의 시작인 그리스 건축서부터 그 이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라서 건축의 시작의 시점은 점점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아주 최근에 발견된 유적 조사 등에 의해서 BC 3600년 정도에도 이런 집단 주거지나 건축물들이 있다는 것들이 발견되죠. 그래서 하가킴 뭐 이런 대 같은 경우는 몰타에 있는 유적들인데 3600년 시대의 건축물이고 뭐 잘 아는 스톤헨지 같은 경우도 3000년 BC 3000년 정도의 구조물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집트 뭐 1400년 BC 정도가 되죠. 자,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 포스트 린텔 구조입니다. 포스트 린텔 구조란 말 그대로 돌 두 개를 수직으로 세우고 포스트죠.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로로 긴 돌을 하나 세우는 것, 그 린텔입니다. 그래서 기둥 두 개와 보 하나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포스트 린텔 구조고 이것이 최초의 구조 시스템이 되겠다. 자, 이후에 기원전 1300년도 무렵쯤 가면은 아치 비슷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아치라고 하는 거는 포스트 린텔보다는 훨씬 넓은 경관을 비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미케네에 있는 아치 같은 경우는 뭐 코벨 아치이기도 한데 코벨 아치라고 하는 거는 양측에 있는 돌을 조금씩 내쌓아서 아치 형태를 만드는 거를 코벨 아치라고 그러죠. 밑에 멕시코의 유적지, 그 다음에 역시 미케나에 있는 황금문 이런 것들도 다 코벨 아치로 아치의 초기 형태들이 나타나게 돼 있고 밑에 그 이집트에 13세기에 있는 그 아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형 아치의 형태들도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읽힙니다. 자, 건너뛰어서 이제 그리스로 오겠습니다. 그리스에서 많은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르테논 신전을 갖고 있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이죠. 여기에 아테네 신을 모신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이 신전은 말 그대로 신전이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오로지 신상만 그 안에 모셔져 있고 이 안에 출입하는 사람은 1년에 몇 번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제사장 등 종교 관련 사람들만 여기를 드나드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내부 공간의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건물입니다. 오로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조형적인 가치가 오히려 더 중요한 이러한 건축물이다. 이런 것들이 대개 그리스 건축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리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공간의 실용성보다는 외부 형태의 어떤 조형성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하나의 오브제로서의 파르테논 신전 역시 내부 공간은 뭐 거의 기둥으로 꽉 차 있고 외부의 형태가 더 중요했던 그런 가치를 가졌다. 자, 이걸 뭐 건축사 시간에도 많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왜 파르테논 신전에서 저렇게 배흘림 기둥을 했고 기둥의 간격도 외부로 갈수록 등 간격이 아니라 약간 좁혔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린텔에 있는 것들도 직선으로 하지 않고 약간 가운데를 들어 올려서 이 곡선으로 만들었을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시각적인 어떤 착시 효과를 교정해서 정말 외부로에서부터의 조형적인 그런 가치가 뛰어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의 비례 역시 황금비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그거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건축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포스트 린텔 구조지요. 포스트 린텔 구조라는 것은 기둥 2개 위에다가 린텔 하나를 얹혀 놓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코니스하고 엔타블레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상당한 많은 장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식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돼서 온 것일까?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당초부터 석조 건축일 때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게 언제부턴가? 결국 이 건축의 시작이었던 목조 건축에서부터 내려왔던 흔적입니다. 자, 우리 동양 건축에서도 보면 이 기둥 위에 포작을 하죠. 포작을 하고 거기다 들보드를 얹는데 들보드를 하고 기둥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캐피탈 주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두 부분이 있고 석가래가 나오고 뭐 이렇게 들보의 끄트머리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구조이자 동시에 장식으로서 역할을 하죠. 자, 이게 결국은 서양에도 똑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게 전부 지금 시점에서는 불타서 없어지고 순수 목재로 됐던 건축물들은 지금 아예 흔적이 없고 그 목조 건축의 전통이 석조로 그대로 넘어가서 석조 건축의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의 원류는 기본적으로 다 목조 건축이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신전에 있는 것들이 당초부터 석조 건축으로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조로 되어졌던 이러한 양식이 석조로 재료만 바뀌면서 왜 화재에 견디기 위해서 재료는 석조로 바뀌었지만 그 양식적인 것은 그대로 목조의 양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 건축의 구조 시스템은 포스트 린텔 구조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리스 건축에서는 실용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건축물 형태의 조형성이 더 중요했다.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